자, 오늘도 돈 벌기를 좀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가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오늘도 이 한낮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전기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전기, 가스 비용을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하기로는 5.3%, 즉 각각 5.3% 정도인데 체감을 할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료는 3,000원, 그다음에 가스료는 한 4,400원, 그러니까 한 총 7,400원 정도 증가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각 가정에서 보면 전기세가 가장 적게 가스요금 가장 적게 나올 때가 5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발표한 것 같고, 실제로 6월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누진세를 포함하면 훨씬 좀 증가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이 전기가스비를 올린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에 연료비가 엄청 올랐는데 사실 네. 연료 연동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영을 하지 않았죠. 네. 지금 한전의 경우를 보면 한전은 사실은 한국전력은 도매상이고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남부발전, 동부발전 계열사들이 생산하는데 네. 그 전기를 사와서 다시 판매하는 일종 도매상인데, 현재 보면 역마진이 어느 정도 나냐면은 1분기 기준으로 1kW당 1,460원에 사와서, 네. 그러니까 146원에 사와서 1,174원에 파니까 역마진이 27.4원 납니다. 근데 이번에 8원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원 올려봐야 역시 20원 정도, 킬로와트당 20원 적자 보는 구조라서 한전 입장에서는 원래 약 51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각각 얼마로 올렸냐 하면은 51원 정도로 올려야 사실은 똔똔 정도 돼야 되는 네, 적자가 아닐 수 구간인데, 있을 텐데. 지금 1월 달에 13원 올렸고요. 작년에 19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원 올렸으니까 다 합쳐도 30원 정도 오른 거니까, 네. 30원 오른 거니까 아직까지 한 20원 정도 올라가야 적정선이 될 것 같고, 이 집 한전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자부에서 이렇게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의 전기세가 단순히 전기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 전체 지금 상장사들의 수익률을 통틀어 보면 한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한전이 한 10조 원 까먹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전체의 PER이 떨어질 겁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인데, 한전이 빚을 지면 질수록 한전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이 한전채를 발행하는 순간 채권 시장에 블랙홀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 PF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채권 발행이 어려울 거예요. 네. 한전이 다 빨아들여가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전의 적자 부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안 오를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1분기 재고 자산이 54조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쌓인 건가요? 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4.3% 올랐습니다. 네. 문제는 반도체죠, 역시나. 반도체가 DS 부분인데, 지난해 말에 29조 4천억이었는데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31조 9천억으로 10% 증가했고요.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빨리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도체 가격도 빨리 이제 반등을 하지 않아서 이 재고가 쌓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반면에 가전하고 모바일 쪽은 재고가 약간 줄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감소를 해서 역시 문제는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1분기 시설 투자액은 10조 7,38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에만 90%가 넘는 9조 7,877억 원을 쏟았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재고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는 것,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죠. 네. 보통 반도체 산업을 자전거 산업이라고 그러게 하는데, 반도체는 결국에는 다시 호황이 왔을 때 누가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역시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펙스라 그러는데,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 카펙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불황이라도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R&D 투자나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거고, 특히 업황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요 R&D 투자로 조금 기술적 리드를 해가야만이 실제 업황이 돌아섰을 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재고가 쌓여가는 와중에 LG전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합가전 브랜드로 꼽혔습니다. 삼성은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소비자 매체죠, 컨슈머 리포트가 네. 25개 가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전 브랜드 신뢰성 평가, 어플라이언스 브랜드 릴라이비티 랭킹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 실제로 2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1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25개 가전 브랜드를 했지만 평가하는 9개 정도의 가전을 했는데 1등을 한 기업은 2개밖에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고, 네. 실제 전체 다를 생산하는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실질적으로 1등을 했다. 특히 LG전자는 그 전기가스레인지하고 쿡탑하고 세탁기, 건조기 4종에서는 신뢰성 최고 점수를 받아서 실질적 1등을 한 것이고, 특히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밀레라든지 보쉬라든지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네. 이 브랜드들을 다 제쳤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쳤다는 게 의미가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20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몇 년 전에 미국 빌트인 브랜드인 데이코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코도 23위를 해서 LG전자가 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성적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이 LG전자의 글로벌 가전제품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평가가 신뢰성 지수, 즉 네. 지속 가능 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번 신뢰성 지수를 받은 가전제품들은 이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그린빌드 미디어 쪽에서도 이번에 특히 이제 강조한 게 에너지 효율성 및 제품 성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즉 네. 에너지 효율성이 강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IRA 법이 뭐 그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효율적인 포커싱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시너지가 되면서 LG전자의 이런 지속 가능성은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두산이 건설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원전 주기기 제작에 착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그 경로를 거쳐서 사실은 중단시켰죠. 네. 신한울 3, 4호기. 국민 뭐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중단시킨 건데,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을 했지만 6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3, 4호기 2017년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 탈핵 뭐 이런 걸 선언한 전 정부를 지우면서 요 3, 4호기를 시작하는데,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에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국내 원전 업계에 10년 동안 총 5조 원 규모의 일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주 주목할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여기 원전은 총 5조 원이라고 해도 실제는 주기기가 2조 9천억이고 네. 보조 기기가 한 2조 2천억, 2조 원 정도의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겠죠.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전 뭐 종합기술 역시 대장주겠죠. 그리고 한전 기술이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는 원전 개척기 시장이 있는 뭐 우진 같은 데가 좀 볼 건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모두가 빗나갔습니다. 보면 1년 동안을 이제 1년 됐으니까 한번 되짚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년간 22.7% 하락했고요. 네. 한전기술은 10% 하락했고, 그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는 38% 하락해서 많이 빗나갔는데, 이번에 이런 호재성이 조금 더 반등의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원전주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국 시장 급성장의 배경이 됐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미국인들이 매운맛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팬데믹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팬데믹 때 많이 그 인하우스를 하면서 이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좀 퍼졌고, 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연결돼서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농심 영업이익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86%나 올랐어요. 와. 예,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근데 그 영업이익의 좀 내용을 봤더니 미국 법인이 전체 정가한 영업이익의 절반을 미국 법인에서 이끌었습니다. 네. 주 요인은 미국의 이제 공장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인력 공장이 가동되면서 그게 그대로 매출을 반영됐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현지 생산이다 보니까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누리게 되면서 이러한 좀 서닝 서프라이즈를 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인기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데 농심이 미국 3공장도 설립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농심 투자 전망 어떨까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낸 것 중에 주요 원인이 제2공장, 미국 제2공장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주력했거든요. 미국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공장이 된다면, 매출도 증가하겠지만 훨씬 영업이익이 더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네. 부분 좀 더 농심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삼양식품 수출주로 변신을 했었는데 삼양식품은 영업이익이 2.6% 감소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삼양식품이 아마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수출을 견인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매출은 2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5% 증가하지 않았어요. 주된 이유는 네.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그리고 어. 물류비 증가로 일단 매출 원가가 상승한 게 가장 이제 큰 요인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비를 좀 더 지출을 한 것 같아요. 판관비를 보니까 판관비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역시 그 볶음면의 인기는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이 여전히 한 20% 가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견조하게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